김제의 산업 폐기물 처리 시설 문제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농어업 농어촌 특별위원회가 현장을 방문해 해결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순창군청 한 간부 공무원이 체계산 출렁다리 인근에 대규모의 땅을 사들인 후 되판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고창 백양지구 개발 주체인 전북개발공사와 전북도가 관련 업무를 사전에 협의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피의자들은 토지를 매입하기 전에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협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북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5명 추가 발생했습니다. 익산에서는 주간보호센터 종사자 1명이 확진돼 종사자와 이용자 50여 명이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전북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5명이 추가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3명, 익산, 해외 입국 각 1명입니다. 익산에서는 주간보호센터 종사자 1명이 확진돼 종사자 16명과 이용자 40여 명이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주 확진자 1명은 가족인 서울 서초구 확진자와 접촉했고 나머지 2명은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정읍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지 일주일 만에 60대 남성 A씨가 숨졌습니다. A씨는 지난달 27일 백신을 맞은 뒤 일주일 만인 지난 3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는 접종 뒤에 피로감을 호소했고 심혈관계 질환을 앓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가족은 백신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의사의 의심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탓에 연관성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 곳곳에서 공직자들이 땅 투기 의혹으로 조사를 받는 등 잇따라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순창군청 소속 한 간부 공무원이 체계산 출렁다리 인근에 대규모 땅을 사들인 뒤 되판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는데요. 네, 자세한 소식을 보도국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자, 김남호 기자, 해당 공직자가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을 받고 있습니까? 네, 순창군청 간부 공무원 A씨는 지난 2014년 모 광업 주식회사가 소유한 순창군 체계산 출렁다리 인근 10만 6천 제곱미터 규모의 임야를 구매했습니다. A씨는 이 땅을 5년 동안 보유하다 2018년 11월 B씨에게 매각했습니다. B씨에게 땅을 팔 당시는 같은 해 7월 체계산 출렁다리 공사가 착공되던 시점이었습니다. 등기부 등본상 거래 가액으로만 1억 3천여만 원의 시세 차익도 발생했습니다. 네, 그러면 핵심은 이 A씨가 땅을 사기 전에 내부 정보를 알았는지에 대한 여부일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체계산 출렁다리에 대한 사업 내용은 A씨가 땅을 사고 난 뒤에서야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순창군은 2016년 1월 체계산 구름다리 조성이 담긴 업무 추진 계획을 순창군의회에 보고했습니다. 언론에 공개되진 않았지만 내부적인 사업 논의는 더 이전부터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땅을 산 시점에 관련 사업에 대한 내용을 몰랐다며 투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기존 아내가 운영하던 양계장 확장을 위해 땅을 구입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닭이 5천 마리 키우는데 한꺼번에 우니까 너무 시끄럽다. 그래갖고 이장님께서 저쪽에 지금 출렁다리 있는 자리 저쪽에 가면은 폐광된 광산 터가 있으니까 넓고 차를 타고 들어다니기 쉽고 그러니까 고리 좀 옮겨주면 어찌냐. 그래야 동네가 좀 소음 피해를 안 입을 것 같다. 이장님 권유를 하셔가지고 그쪽으로 제가 땅을 매입을 한 것이죠. A씨는 투기 의혹에 대해 경찰 조사까지 받았으나 검찰이 지난해 말 최종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하지만 A씨에게 땅을 구입한 B씨가 전북도 퇴직 공무원의 가족으로 알려지면서 또 다른 투기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투기 의혹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김남호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고창 백양지구 개발 주체인 전북개발공사와 전북도 간에 관련 업무를 사전에 협의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최근 전북개발공사 전산팀을 압수수색해 전북도와 전북개발공사 간 업무 협의 내용에 관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북개발공사 측은 전북도 간부 A씨가 지인들과 토지를 매입하기 전 관련 사항을 감독기관인 전북도와 협의한 바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었는데요. 하지만 전북개발공사 관계자는 A씨의 부하 담당 주무관과 관련 업무에 대해 지난해 11월 초 협의했다며 기존 주장을 번복했습니다. 저희 전북방송은 국내 최대 곡창지대인 김제의 산업 폐기물 처리 시설 문제를 지난 4월부터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논란이 뜨거워지면서 대통령 직속 농어업 농어촌 특별위원회가 해결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정명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농어업 농어촌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국내 최대 곡창지대인 김제를 찾았습니다. 대통령 자문위원회로 농촌 산업단지에 추진하는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실태 파악에 나선 겁니다. 매립 용량을 기존의 10배나 늘린 업체 측 계획은 김제 시민의 강한 반발을 낳고 있습니다. 매립 기간은 10년입니다. 전국 단위 폐기물이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주민들은 만약 침출수가 유출된다면 농토나 바다에 막대한 환경 피해가 자명하다고 호소합니다. 혹여 침출수가 동진강을 통해 해만금으로 흘러 들어간다면 서해바다는 더 큰 재앙이 닥칠 것은 자명하다. 특히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김제 친환경 쌀은 인증이 취소될까 우려가 큽니다. 농도의 고장이면서 염려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조합장들 앞장서서 결사 반대라도 해서라도 큰 도시나 공장에서 발생하는 대량의 산업 폐기물이 농촌이나 특정 지역으로 몰리는 추세에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됐습니다. 돈은 민간업체가 버는데 환경오염이나 이런 농업 피해는 지역 주민들이 보고 그리고 결국 최종적인 관리 책임은 국가나 지자체가 떠안게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생활 폐기물은 지자체가 관리하고 산업 폐기물은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농특위는 농촌으로 밀려드는 산폐장의 심각성을 인식했다며 관련 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위가 제시하는 문제와 대안에 대해 김제시, 전라북도, 환경부, 국회가 모두 협력해서 살기 좋은 농어촌,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촌 정책이 실현되기를. 이번 농특위 간담회를 계기로 산업 폐기물 관리 방안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의 장이 추진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북도와 부안군, 대일 변산 관광 개발이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격포 관광단지 개발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대일 변산 관광 개발은 부안 변산면 격포리와 마포리 일원 97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1,200억 원을 투자해 숙박시설과 휴양, 문화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부안군은 오는 10일 대일 변산 관광 개발과 격포 관광단지 개발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사업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북도와 부안군은 행정, 재정적인 지원을 할 방침입니다. 김제 시민들이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 확보와 새만금 사업법 개정을 저지하기 위한 단체 행동에 나섰습니다. 김제시와 시의회, 새만금 공동발전 범시민위원회 등 50여 명은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 결정에 새만금 개발청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어 대법원의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이 판결이 났지만 부당한 새만금 사업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김제시와 시민들은 10만 명 달성을 목표로 범시민 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 영양교사들이 교육청에 우유 공급 업무를 제외시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정교조 전북지부 백영숙 영양위원장은 전북 지역 영양교사 400여 명을 대표해 전북도 교육청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백 위원장은 우유 공급과 관련한 지도는 교무실에서 진행하고 대금 수납은 행정실이 하게 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단체 협약을 성실히 이행한 학교까지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사안이라며 시정을 촉구했습니다.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태풍과 장마철을 앞두고 전북 지역 산사태 위험 지역이 1,90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림청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전북은 산사태 위험 1등급, 면적은 5152헥타르로 강원에 이어 두 번째로 산사태 위험 면적이 넓었습니다. 2등급은 96,291헥타르, 3등급 137,946헥타르, 4등급 83,336헥타르, 5등급 25,420헥타르의 산사태 위험 면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북은 화강암질 토양이면서 급경사지가 많고 침엽수림 비율이 높아 위험 지역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전북의 산사태 취약구역은 총 1,970곳에 달합니다. 완주가 410곳으로 가장 많았고 남원 231곳, 임실 222곳, 진안 195곳, 장수 193곳, 정읍 174곳, 무주 132곳, 전주 106곳 등의 순으로 분포했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기 전에는 산사태 위험 지역에 대한 정비 및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지난해 전북 지역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인해 산사태가 422건이 발생했으며 도는 해당 산림 피해지에 841억 원을 투입해 복원 및 방지를 위한 2차 피해 조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도는 올해 188억 원의 사방 예산을 투입, 인명 및 재산 피해 예방을 위한 주민생활권 등 위험 요소가 높은 산사태 취약 지역의 선제적 사방 사업을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전주, 정읍, 남원,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등 산사태 취약 구역이 집중된 8개 시군의 산사태 현장 예방 단원 32명을 배치해 장마철 산림재해 예방 대응 관리에 적극 대처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임실군이 330억 원을 투입해 관내 노후 상수관을 정비합니다. 군은 올해부터 2023년까지 마을 상수도를 제외한 상수도 공급지역 전역을 대상으로 현대화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을 맡은 한국환경공단은 낡은 관에서 물이 새는 것을 막아 목표 유수율을 85%까지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고창 복분자 수박축제가 오는 18일부터 엿새 동안 비대면으로 개최됩니다. 축제 기간에는 포털 사이트 네이버와 고창군 쇼핑몰인 노플 고창몰에서 복분자와 수박이 판매되며 농산물 유통센터에서 승차 구매 판매장도 운영됩니다. 고창 황토배기 수박은 국가 브랜드 대상에서 11년 연속 수상했으며 복분자도 10년 연속 수상하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축제위원회는 고창 복분자와 수박이 면역력에 도움이 된다며 많은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전북도 교육청은 2021년도 초중 고졸 검정고시 응시원서를 14일부터 18일까지 접수합니다. 방문 접수가 어려운 응시자와 발열, 호흡기 증상, 최근 14일 이내 해외 방문자의 경우는 14일부터 17일까지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 홈페이지에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시험 장소는 7월 30일에 공고되며 시험은 8월 11일에 치러집니다. 여자축구 차세대 지도자 강습회가 남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남원시는 남원시 체육회가 주최하고 대한축구협회와 아시아축구연맹, 즉 AFC가 주관하는 B급 지도자 강습회가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남원 일대에서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AFC B급 지도자 강습회에는 여자 축구 국가대표 권하늘, 윤영글, 조아라 등 전현직 국가대표 11명을 포함한 현직 프로 선수 24명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너무 저희한테 잘 챙겨주시려고 하시고 이런 환경 속에서도 훈련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저희한테는 좋은 일이고 기쁜 일인 것 같습니다. 남원시가 올해부터 70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5,000원권 목욕권 10매를 지원합니다. 이 목욕권을 지참하면 시와 협약을 한 남원 지역 주요 목욕탕 13곳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데요. 남원시는 지난해까지 70세 이상 저소득층에게만 4,000원권 10매를 지급했지만 지원 대상과 금액을 모두 확대했습니다. 네, 헬로티비 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